8월 둘째 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가 하락하면서 증시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식수사를 하는, 그리고 하지 않는 분도 가장 관심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증시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약세는 곧 코스피의 약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석가들이 반도체 업황의 변화, D램 가격의 하락 가능성, 노트북 수요가 그렇게 PC 수요가 감소함에 따르는 D램 가격 하락 가능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게요, 증시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라는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경제학에서도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늘어난 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가격은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증자를 하게 돼서 물량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물량만큼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주가는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8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에 바로 이런 유상증자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란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하는 기업은 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이 많아진다는 자체만으로 증시를 약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규 상장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증시에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증시에 좋을 일은 없는 거죠. 다만 증시에 참여하는 인원과 자금이 늘어날 경우에 늘어나는 기업의 물량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면 증시에는 별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물량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물량만큼의 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증시 자금이 되겠죠. 현재 지금 고객 예탁금은 6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60조 원대의 고객 예탁금의 절대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여러 기업들이 새로 신규 상장을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좀 유독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이렇게 상장되자마자 시가총액 순위가 이렇게까지 높은 상태에 오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보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지금 최근 몇 년간 상장한 기업 중에 일주일 사이에 지금 이 정도 순위의 시가총액 순위에 기록을 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싶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늘어난 주식만큼 이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은 60조 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새롭게 카카오뱅크 주식을 산다라는 이런 계산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주식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8월 둘째 주의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는데, 때마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체에 대한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인식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결국은 새롭게 상장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이 돋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 1년 사이에 내린 건 아니거든요. 지난 1년 사이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적지 않이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이익 실현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계속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인 상황에서 큰 기업들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 이것은 예탁금의 단기적인 급등이 없다면 증시에는 증시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스피가 2021년 7월에 코스피가 약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 이후에 첫 번째 월간 단위의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8월 달도 하락한다면 2달 연속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전 기간에 8개월 연속 상승했던 증시의 추세를 본다면 이 역시도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그 이익 실현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이런 그 생각도 무리가 없다. 결국은 8월 증시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게 출발을 했는데, 때마침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는데 이 기업들이 단숨에 시가총액 상위 순위에 올라가는 것, 그러면서 단기에 수급 상황이 좀 깨진 것, 이것이 증시의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란 건 간단합니다. 실적이 될 텐데,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실적을 봐야 된다. 카카오뱅크니 삼성전자니 과연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불행히도 실적은 이미 발표를 했고 3분기 실적은 10월 초에나 발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40여일간 실적 비수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공식적인 그 기업의 숫자가 한 40여일간 나오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냉정하게 앞으로의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적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좀 정체 상태가 오래가거나 좀 약세를 보이거나, 그리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단기에 찾기 어렵다고 해서 이 주식을 완전히 매도를 할 것인가는 투자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제가 작성하는 유튜브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이거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난 5년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부정적인 시각은 사실 매년 있어 왔습니다. 매년 매 시즌 있어 왔고, 주가가 내리면은 갑자기 없던 부정적 전망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갑자기 이 세상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는 그런 전망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단기간의 주가 약세, 그리고 디램 가격 악화 전망, 이런 것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반 악재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는 2021년 하반기에 실적의 그
폭등이 아니었고 장기적으로 투자 유망하고 지속적인 배당이 지급되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기대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계속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